동생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마구 엎어놨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드시지 못해 젖도 안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키우나, 그런 근심 때문에 할머니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2시간 후에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할머니한테 사정을 하셨어요. 어머니, 제 손으로 제 새끼를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죽든지 때가 됐을 때 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제발 아기를 돌려달라고요. 결국 그 동생을 안고 마을에 내려가서 젖동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살 당한 자식이어서 빗자루로 때리면서 똘가냈고 결국 2달 만에 제 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위원회가 발견한 반인도 범죄의 하나가 굶주림입니다. 북한의 권고한 중요한 사항이 바로 식량권을 보장하라는 건데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은 이 북한 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이제 원래 북한이라는 나라가 네. 식량 배급 제도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배급 제도가 뭐냐면 아까 계급별로 하루 식량량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면 출근 일수에 따라서 몇 그램씩, 군인은 몇 그램, 농민은 몇 그램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식량 배급을 해주는데 이 가장 우선으로 먼저 공급을 해주는 데가 군대입니다. 군에 가장 먼저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를 일반 주민들이 배급을 받거든요. 근데 식량이 부족하면 군인이 먼저 가고 일반 사람은 못 먹죠. 그래서 이제 이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게 식량 배급 제도라는 이 제도로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이 중에 하나가 식량 배급 제도입니다. 사실 뭐 그냥 그대로 두면 정말 좀 주민들이 많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북한이 이걸 막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잘못된 결정이랑 조치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네. 먹이를 주는 주인을 가장 많이 쫓아가죠. 그렇죠. 당이 국가가 국민한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그 국민은 국가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긴 한데 이 고난의 행군, 이게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에 정말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저는 그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막 치가 떨리는데, 이게 최악의 식량난이었던 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94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나타났고요. 저도 그거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과 또한 그때 당시 동유럽이 국가가 붕괴가 되면서 북한의 원조까지 다 끊긴 상태였고, 배급을 받아 먹던 사람들이 농사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쌀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굶어 죽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94년부터 2000년 초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북한 공식 집계가 300만 명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우와. 정말 이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인데, 굶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사실 이 인구 수가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 근데 어떻게 나라가 대책 없이 이거를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죠? 그게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북한 주민은 이제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오늘 식량을 줄게, 내일 식량을 줄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따라가서 그냥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제 60년 동안 식량 배급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한테 먹을 것을 줘 버릇을 해나가서 사람들이 자립하는 자립심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쳐다만 본 거예요. 나라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굶어 죽어 나간 게 대량 하사까지 갔죠. 그렇군요. 이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식량을 생산하면 국가가 가져가서 배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망가졌다고 봐야겠네요. 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만 쫓아가다가 다 굶어 죽었으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생긴 게 시장, 장마당 문화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안 믿고 내가 먹을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먹는다, 이래 갖고 온갖 장사와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먹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과거처럼 지금은 이제 나라만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북한에서 군사비만 조금만 줄여도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조사위원회의 워싱턴 공청회에서 마커스 놀랜드라는 경제학자가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한 이 고난의 행군, 대규모 기근 절정기에서도 곡물 부족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돈은 겨우 뭐 1억에서 2억 달러 수준이고요. 예. 1억에서 2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북한 당국 수입의 1에서 2%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 결국 뭐 식량을 손에 쥐고 네. 주민을 통제하겠다 그런 의도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가 이 북한의 굶주림을 국가 범죄로 봤습니다. 또 알면서도 대책을 안 세웠다는 건 정말 반인도적인 범죄네요. 자, 끝으로 위원회가 발견한 반인도적 범죄는 한국인과 이 다른 나라 국민의 강제 납치와 그들에 대한 인권 침해인데요. 이 역시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6.25 전쟁 때 전쟁 중에 우리 국민을 북한이 이제 납치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일본 국민들도 납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반인도 범죄로 규정을 했고, 사실 뭐 그렇게 납치된 분들이 지금 뭐 세상을 좀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데요. 네. 가족들은 생사도 모르잖아요. 최소한 좀 유골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